응급실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남성. 말을 더듬고 한쪽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실려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에도 혈압약을 잘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그 답을 그의 식탁에서 찾았습니다.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끊고 식단을 바꾼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 안에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으면서도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먹는 것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을 썩게 만드는 5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식탁 위에 독을 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당신의 혈관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바꾼 사람들의 방법이고 당신도 반드시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병원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길이 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기동입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쓰러진 환자들을 붙잡고 조금만 더 일찍 음식만 바꿨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가족들의 눈물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환자 대부분이 약은 잘 챙기지만 음식은 여전히 잘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는 평범하게 먹어요. 짜게 안 먹어요. 달게도 안 먹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공격하는 음식을 매일같이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단 한 끼 식단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71세 여성 환자분, 당화혈색소가 9.5까지 올라갔던 분이 계셨어요. 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잘 조절이 안 됐죠. 그런데 식단을 본격적으로 바꾸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63세 남성분이셨는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고 오셨어요. 수술 후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고 가공식품도 끊고 채소 위주로 드셨죠.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은 줄지 않았지만 수치 자체가 안정되면서 의사들도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76세 여성분 사례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셔온 분이셨어요. 늘 나는 약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식단 교정 시작하고 4개월쯤 지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약 용량도 줄였고요. 체중도 6kg 가까이 감량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치료를 시작한 기분이에요. 이런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식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한 끼가 더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당신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수십 년간 목격한 실제 사례들과 함께 혈관을 썩게 만드는 5가지 음식과 그 대안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 건강을 바꾸는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들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며 국물 한 숟가락, 떡 한 조각,
삼겹살 한 점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본 현실은 다릅니다. 그 사소한 한 입이 몇 년 후에 당신 건강을 결정짓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과 그 해결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나트륨. 나트륨은 혈관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짜게 먹는 건 줄였어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식탁을 보면 여전히 된장찌개, 김치, 국물이 중심입니다. 문제는 그 익숙한 한 끼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2배입니다. 게다가 라면, 젓갈, 장조림 같은 음식까지 더하면 우리의 혈관은 매일 소금물에 절여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트륨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짜서가 아닙니다. 고혈압, 뇌졸중, 신부전, 신장질환까지 우리 몸의 모든 혈관계 질환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트륨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 하루 2끼를 김치찌개와 라면으로 때우던 6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은 180을 넘었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짜게 먹던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 쌓이면 그게 바로 파괴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완벽하게 짜지 않게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변화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 어색할 것입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중 꼭 1개 이상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된장찌개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기. 둘째,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먹기. 셋째, 장조림, 젓갈, 명란젓은 월 1회 이하로 제한하기. 다섯째, 간은 마늘, 생강, 고추로 대신하고 소금은 최소화하기.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덜 짜게가 아닌 덜 먹기를 실천하세요. 2.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특히 흰 쌀밥과 흰 밀가루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가 뭐 얼마나 큰 문제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 각설탕 14개와 같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흰 쌀, 흰 밀가루, 떡, 국수, 라면 등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문제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혈관 내벽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손상이 당뇨,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어느 68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단 거 안 먹어. 초콜릿도 안 좋아해요. 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는 9.1%로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루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 흰쌀죽, 점심 잔치국수, 저녁 떡국. 입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몸속에서는 매 끼니마다 혈당 폭발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제 탄수화물은 왜 위험할까요? 자,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포만감이 금방 사라집니다. 흰 쌀밥, 국수, 떡 같은 걸 드시면 처음엔 배가 부른 것 같다가 30분, 1시간만 지나면 금방 배가 꺼지는 느낌 들죠? 그게 결국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둘째, 이 음식들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확 분비하죠. 이 인슐린은 혈당을 저장하는데 문제는 그 저장 형태가 지방이라는 겁니다. 즉, 지방이 쌓이기 쉬운 몸이 됩니다. 셋째, 췌장이 지칩니다.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결국 췌장이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결국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해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살이 안 빠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탄수화물 폭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 대체가 핵심입니다. 흰 쌀밥 좋아하시죠? 그걸 그냥 잡곡밥으로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귀리, 보리, 현미, 율무 같은 곡물 섞어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흰 밀가루 국수 대신에 메밀국수나 통밀국수로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췌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떡이나 라면 자주 드셨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고구마, 단호박, 퀴노아 샐러드 같은 걸 올려보세요. 맛도 있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에도 부담이 적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식사 한 끼만 바꿔도요. 당뇨약 한 알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단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입니다. 3.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삼겹살, 갈비, 치킨 등 튀김류, 냉동 튀김식품, 햄버거 등 맛있으며 기름지고 밀가루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63세 남성 환자. 직장 회식이 많아 주 23회 삼겹살과 기름진 음식들과 소주를 즐겼습니다. 체중은 괜찮았고 운동도 했지만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장 혈관이 90%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멀쩡했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쓰러졌어요. 그렇다면 포화지방 섭취는 왜 위험할까요? 자, 그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겹살, 갈비, 닭껍질 같은 고기 부위들요. 이건 동물성 지방이 많아서 혈관 안쪽에 염증을 만들기 딱 좋은 구조예요. 맛은 있지만 자주 먹으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는 거죠. 그리고 치킨, 돈가스, 닭강정처럼 튀김류. 이건 그냥 기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튀기면서 기름이 산화되니까 포화지방 독성 기름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혈관이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또 버터, 마가린, 크림, 생크림 들어간 케이크. 이런 건 포화지방뿐 아니라 트랜스지방까지 들어있어서 몸에 안 좋은 지방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요네즈, 크림 파스타, 고지방 우유나 치즈도 조심하셔야 해요. 맛은 고소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슬금슬금 올려서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드시는 것 중에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 스프나 냉동 튀김류가 있는데요. 이건 고온에서 튀긴 기름이라 흡수가 훨씬 빠르고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 치즈볼, 핫도그,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 이건 가공된 고기 지방이 같이 들어있어서 심장과 혈관엔 최악의 조합이에요. 자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 올라가고요. 조금씩 반복된 포화지방 섭취가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천천히,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결과는 심근경색, 협심증, 비만, 당뇨 합병증입니다.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주 먹는 식단에서 뺄 줄 아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삼겹살 대신에 두부나 닭가슴살, 생선, 연어, 고등어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단백질은 충분하면서 지방은 훨씬 적고 특히 생선에는 혈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지방 오메가3 들어있어서 더 좋아요. 튀김 음식이 당기신다면 찜이나 구이, 요즘은 에어프라이어 활용하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기름 적게 쓰고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요네즈나 크림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그런 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혹은 무가당 요거트로 만든 소스로 바꿔보세요. 상큼하면서도 혈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기 드실 땐 꼭 채소와 같이 드세요.
채소랑 같이 먹으면 지방의 흡수 속도도 늦춰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의 급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루 세 끼를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끼 한 가지 음식만 바꿔도 몸속 염증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어요. 4.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우리 몸을 천천히 죽이는 독입니다. 요즘은 바빠서 반찬도 다 사 먹어요. 혼자 사니까 라면이나 햄으로 간단히 먹죠.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해결한 한 끼가 사실은 혈관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면, 햄, 소시지, 즉석식품, 통조림, 냉동식품, 컵밥. 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당, 포화지방, 방부제, 인산염 등 혈관과 장기 기능을 망가뜨리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74세 어르신 혼자 살며 라면과 햄으로 매일 식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아픈 곳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전신부종이 생기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신부전 말기, 곧바로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냥 밥하기 귀찮아서 라면만 먹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가공식품은 왜 위험할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공식품, 이게 단순히 칼로리만 높아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성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염분이 너무 많다 보니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이 약해지거나 신장이 부담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죠. 결국 혈관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첨가물, 특히 인산염이나 방부제 같은 성분은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망가뜨립니다. 장 건강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면역력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게다가 과당 시럽이나 인공감미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은 맛있고 괜찮아 보여도 계속 먹다 보면 인슐린이 잘 안 듣는 몸,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걸 한두 번 먹었다고 당장 병이 생기진 않아요.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라면, 햄, 막김. 그걸 수십 년 동안 계속 먹다 보면 그때는 몸이 견디질 못하고 병이 터지는 겁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섭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못 끊더라도 최소한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는 준비하자. 예를 들어 라면 먹고 싶을 땐 대신 두부찌개나 김, 달걀, 나물 반찬으로 식탁을 꾸려보세요. 비용도 비슷하고 훨씬 몸엔 부담이 덜해요. 간편하게 햄이나 소시지를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 대신 삶은 달걀, 무염 참치, 닭가슴살 통조림으로 바꿔보세요. 조리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훨씬 건강합니다. 요즘은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어도 밥솥 계란 반찬 몇 가지로 5분 안에 건강한 한 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장보기가 귀찮으신 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란, 김, 쌈채소, 삶은 고구마 이 네 가지만 냉장고에 있어도 몸에 좋은 식사가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공식품을 줄이기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5. 당류. 단맛의 유혹이 참혹한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단 거 안 먹어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식단을 들여다보면 믹스커피, 카스텔라, 초청 바른 떡, 바나나, 캔커피, 요구르트, 눈에 잘 띄지 않는 당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분들이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혈관 벽에 손상을 주고 말초혈관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가 계셨어요. 당화혈색소가 9.5%로 꽤 높았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단 거 잘 안 먹어요. 초콜릿도 싫고 케이크도 안 먹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식후 디저트로 바나나, 떡, 곶감을 자주 드시고 계셨고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씩 마시고 계셨어요. 달지 않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분은 말초혈관 괴사까지 진행됐고 다리 절단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단 것도 안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게 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반복됐다는 것. 그렇다면 과도한 당 섭취는 왜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 걸 한두 번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자주 먹는 데 있습니다. 먼저 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걸 조절하려고 췌장이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다 보면 나중엔 몸이 인슐린에 둔해져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결국엔 제2형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당이 혈관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망가지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초혈관 괴사, 즉 손가락이나 발끝에 괴사가 생겨서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과한 당은 복부에 지방을 쌓이게 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올려서 고지혈증이나 지방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배에 살이 몰리는 형태라면 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요. 커피에 설탕 넣어 마시는 습관, 식사 끝나고 디저트나 과일을 매일 챙겨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달지도 않은데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 중에서 당화혈색소 810 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모르고 먹는 당이 더 위험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음은 과도한 당 섭취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당을 무조건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안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걸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믹스커피 자주 드신다면 블랙커피나 무가당 두유로 한번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입도 몸도 훨씬 편해집니다. 식후 디저트?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카스텔라나 조청떡 대신에 찐 고구마, 단호박, 찐 사과를 추천드려요. 달달하면서도 혈당에는 훨씬 부담이 적어요. 간식으로 과일 드실 때도요. 바나나나 감 같은 고당도 과일보다는 딸기나 블루베리처럼 당지수가 낮은 베리류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요거트는 무조건 무가당으로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살짝 섞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당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지금 당신이 식사 후에 10분 동안 뭘 먹느냐에 따라 10년 뒤 당신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잘 보셨나요? 지금은 괜찮다고요? 합병증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혈관을 썩게 만드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짠 걸 피한다고 하셔도 된장찌개, 국물, 김치, 젓갈 이런 게 계속 식탁에 오르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러요.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 한 공기, 떡 한 조각, 라면 한 그릇.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혈당을 확 올리는 폭탄이 됩니다. 결국 췌장이 지치고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포화지방, 삼겹살, 치킨, 튀김류 같은 기름진 음식들,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입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주 반복되면 결과는 치명적이죠.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컵밥처럼 매일 조금씩 먹는 가공식품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트륨과 첨가물은 신장에 큰 부담이에요. 당류, 단 건 잘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믹스커피, 과일, 떡, 곶감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당 섭취를 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당이 혈관을 직접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이 5가지는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삶을 지키는 그날까지 저 김기동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